이렇게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일수록 신속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하는 방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방송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야가 방송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만 불공정 방송으로 비판을 받아온 종편 방송을 소유한 보수 언론들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합의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뒤바꿔서 무효를 선언했고 야당은 일괄 타결 예정이었던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선언해서 결국 식물국회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대공 담당 국정원 2차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KBS 추정 60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의문점을 방송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틀 전 담당국장으로부터 연기하자는 제안이 있은 뒤 제작진도 모르게 방송 당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습니다. 당시 시사제작국장이 팀장거실을 불러서 외부에 다른 사태가 있으니까 이석기 사태입니다. 사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국정원 관련 아이템을 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방송을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국제중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특례 입학 논란. 정홍원 총리와 현우석 부총리에 대한 인사검증 보도 등 방송 뉴스도 간부들의 입맛에 따라 번번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후퇴되는 상황.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방송사 내부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KBS의 방송 편성 규약. 편성위원회는 방송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가 5대5 동수로 이뤄지고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자율성을 침해한 간부에 대해 문책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쥔 간부들의 벽에 부딪혀 이런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은 편성권이라는 개념을 마치 사측이 갖고 있는 독점하는 권한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편집 데스킹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 자율성을 인식한다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2년 동안 법안 처리를 단 한 건밖에 못해 식물상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밀려있던 100여 개 법안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가 되는 것이죠? 법사위를 거쳐서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지막엔 일괄 처리를 위해 여야 소위원들이 힘을 합치자는 다짐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 내용대로 어제 오늘 심사된 법안 전체가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에 접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편 방송을 소유한 4개 언론사가 약속이나 한 듯 비판 기사를 쏟아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방송사를 노영 방송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성교, 조혜진 의원을 방송법 개혁의 주역이라고 낙인 찍기도 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입장은 돌변했고 정해가 됐던 소위원회는 결국 다시 열리지 못한 채 100여 개의 법안도 함께 표류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당사자인 방송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학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당대당의 합의까지 뒤집고 보수신문에 굴복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2월 27일에 이미 다 사전에 다 조문까지 맞춰서 합의하기로 하고 소위에서 이미 이제 114건 정도를 다 처리를 했죠. 다음날 아침에 방망이만 두들기기로 하고 헤어진 거죠. 그런데 아침에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다음 왜 안 나왔는지 이유도 설명이 없고.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가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한 현행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측과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방송사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일까? KBS와 MBC는 물론 민영 방송사인 SBS와 YTN 등은 현행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에 따라 10년 전부터 방송 책임자와 실무자가 반반씩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편성규약은 KBS 길환영 사장이 국장 시절,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송도균 씨가 SBS 사장 시절 참여해 만든 것입니다. 보도국장에게 편집권을 전적으로 위임했을 때 오는 어떤 정직성이라든지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됐고 좀 더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편집권을 운영해보자. 광주 민주화 운동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개국 이후 계속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종편 방송사들. 이 방송사들도 방통위 승인을 받기 위해 방송 편성 규약을 만들었고 이미 사측과 제작자들이 반반씩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규약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작자들은 이런 규약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있으려니 생각하지 있다 없다라고 내가 뭐 알아. 정례화된 기구는 없어요. 유명무실한 편성위원회를 활성화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 그러나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은 입법권에까지 압력을 가하며 방송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사 사장이나 편성 책임자들은 방송의 자유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방송국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여지를 두는 것은 여지를 둘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성과 제작의 자유는 제작 당사자들의 자유로 인정해야 돼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해 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려 13개월을 끌며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지배구조 개선에서도 한참 후퇴한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 언론이 반대하자 집권 여당은 꼬리를 내리는 형국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